이번 키노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 데브옵스 관련된 트렌드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뭐 컨테이너, CI/CD 파이프라인, CNCF 이렇게 관점을 보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트렌드인데요. 네, AWS 대표적이죠.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MS 행사장인데 AWS를 먼저 내보는 게 맞느냐. 예, 예, 트렌드니까요. 네, 대세니까요. 그 AWS 파게이트가 지금 반응이 꽤 좋습니다. 네, 클러스터링 한꺼번에 올리고, 뭐 그전에는 이제 AWS가 IaaS 개념으로서 이제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위로 올리는 단계로 가고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애저 같은 경우는 파스 형태로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이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고, 딥 시리즈, 재작년에는 이제 딥 렌즈, 딥 렌즈라고 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과 함께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런 게 있었고, 딥 레이서라는 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월드 랭크 탑 10 안에 드는 딥 레이서 레이싱,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유정렬님이라고 11등 안타깝게 밀리셨답니다. 네, 탑 20 드시는 유정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인 딥 레이서로 활동 중이십니다. 네, 레이서세요, 개발자이시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나요, 이게? 네, 깜짝 놀랐던 게, 딥 레이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못 보셨죠? 깜짝 놀랐던 게 여기가 앞이에요. 네, 뒤로 달려 이렇게 카메라가 뒤에 붙어 있어요. 재미없나요? 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작년에 중요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IBM이나 레드도 굉장히 오래 이제 만났었고 해서 IBM이 레드햇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퍼플 햇이 됐느냐 뭐 이런 거 봐야겠지만, IBM이 그 이름을 IBM 클라우드 바꾸면서 뭐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소프트웨어도 인수를 해가지고 베어메탈 클라우드 진행했었죠. 향후에 그 레드햇이랑 어떻게 콜라보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IBM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 이제 같이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를 잠깐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MS 행사장에 왔으니까 당연히 네, 애저를 다뤄야겠죠. 애저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죠. 그 애저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컨테이너 쪽이 기술이 막 이제 확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제 LXD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리눅스 컨테이너죠. 거기서 이제 오다 보니까 윈도우는 왠지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MS는 리눅스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저에서도 이런 이제 제품을 오퍼링을 하면서 그쪽을 이제 드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애저 데브옵스라는 제품이 나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는 좀 놀랐던 게, 구글 온프레임이라고 해서, 구글 온프레임은 GK 온프레임이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 이 그 제품을 올리게 되면, 온프레미스 환경인데도 이게 그 클라우드 형태로 돌게끔 만드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물론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가겠지만, 설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엔토스랑이 나왔어요. 이것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올리면 그 전에 있던 그 데이터 센터에 있던 그 것들이, 온프레미스에 있던 것들을 마이그레이션해서 클라우드로 올려준다, 이런 컨셉입니다. 요것도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애저 데브옵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냥 네,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그 이진성님께서 데브옵스 그 야간 과외에서 요 작업을 이제 잠깐 보여주셨는데, 개발 환경을 애저에 있는 환경을 쓰고 거기서 이제 빌드를 하고 나온 산출물들을 AWS 위에 올려요. 네. 굳이 왜 그럴까요? 네. 굳이 왜 그러냐면, 그 AWS에 락인되어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사실 애저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인식은 예전에 그
장애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못 믿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실제로는 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미 있는 락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앞단에 이제 애저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통해서 AWS 배포를 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그때 세션이었고요. 네, 요 부분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구글 새로운 제품 론칭한 구글 넥스트, 구글 관계자분도 계신데 넥스트에서 발표했던 건데, AWS EC2에다가 엔토스를 깝니다. 네, 엔토스를 깔고 나면 여기에 이스티오랑 구글 그 GK 온프레임이 깔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 EC2 아마존 EC2에 얘네들 구글 플랫폼이 깔리는 거예요. 결국은 구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타노스 네, 지금 도장 깨기 한 거죠, 그죠? 네, 맞나요? 네, 관계자분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 타노스, 그러니까 엔토스를 자세히 봤더니 이름이 이 AN이랑 TH랑 바꿔걸로 하니까 타노스더라고요. 이름을 타노스로 짓지 그랬나 봤더니 이미 타노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타노스는 그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하는 도구 있죠.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준 도구인데 이미 있어서 이걸 안 진 게 아닌가. 보면은 색깔도 그 건틀렛에서 바뀌려는 색깔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인피니티 스톤이랑 박아놓은 거. 네, 그래서 이 도장을 깨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트렌드는 이제 끝났고요. 데보스 관련된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여기 보시는 DCOS, 메소스 앤 마라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렌처가 나오면서 렌처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쿠버네티스가 다 장악을 한 거죠. 쿠버네티스를 쓰면 좋은데 문제는 쿠버네티스의 커뮤니티 버전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너무 변동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안 맞아요. 오늘 설치하면 됐는데 내일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또 돼요. 그리고 버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백단에서.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쿠버네티스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GK이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GK이고, 이제 EC2 많이 쓰시는 분들은 EKS. 이렇게 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저엔 또 AKS가 나왔죠. 네, 좀 작은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니지드 되어 있는 서비스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도커도 심지어 도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도커 쿠버네티스 엔진을 탑재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홈을 갈아 끼우는 건 줄 알았는데 도커 수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거를 쿠버네티스 하나 더 설치하니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뭐 언젠가는 이제 그 수홈을 이제 버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쓰시려고 매니지 형태의 서비스를 쓰시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DCOS도 이미 이제 쿠버네티스 가고 있고, 렌처도 2점대부터는 쿠버네티스를 지금 탑재를 했죠. 그 전에 이제 캐틀이라는 그 분산 커널을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2점대는 이제 쿠버네티스 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혹시 아시나요? 피보탈 PKS입니다. 피보탈은 2010년 초반 때부터 클라우드 파운데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런 CI/CD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파운데리는 이제 버추얼 머신 기반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가 또 따로 있겠지만,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리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픈시프트, 레드햇에서 만드는 거고, 대체로 전체 앞으로만 나오는 모든 시스템 관련된 제품들이 쿠버네티스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지 형태의 서비스를 쓰시면 좋다. 뭐 그렇게 성장 중이다. 요게 이제 트렌드겠습니다. 그리고 CI/CD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젠킨스가 대세였죠. 거의 뭐 CI/CD는 다 젠킨스였어요. 왜냐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웹으로 되어 있고 UI나 이런 것들이 그냥 클릭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젠킨스를 많이 썼는데, 트래비스 CI는 해외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SaaS형 서비스라 가지고 그냥 계정이 있으면 외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형태. 길랩도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그런 걸 지원하죠. 그래서 길랩도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길랩도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네, 드론 CI는 깃허브에 풀리캐스트나 이런 걸 날리면 거기에 대한 빌드나 이런 것도 드론이 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은근 많이 쓰고 있고요. 서클 CI. 네, 오늘 또 서클 CI 또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또 운영자분께서 네, 레이싱을 중단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발전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컨커스예요. 컨커스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을 써봤는데, 사실 젠킨스를 썼을 때보다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UI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근데 컨커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그 파이프라인.yamar이라는 파일을 하나를 올려주면서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로컬에서 다 관리하니까 보안적인 이슈도 줄고 그리고 찍어낼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그때그때. 젠킨스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빌드 버전을 늘려나가는데 콩커스는 그때그때 찍어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짚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약간 좀 저는 좀 고민인데요. 사실 데브옵스 하면 인프라이저 코드를 많이 얘기를 해요. 코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전에는 이제 퍼펫이 한참 떴었죠. 네. 네, 유료가 비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네. 퍼펫을 한참 쓰다가, 그 뒤에 이제 앤서블이 나왔어요. 네. 앤서블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사전에 NC블이 있다고 NC블을 읽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네. 아무튼, 앤서블이든 NC블이든 핫했어요. 핫했는데, 이게 핫하면서 레드에서 인수가 됐죠. 핫했는데, 테라폼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뜨게 됩니다. 왜냐면 그 패커를 써가지고 멀티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패커도 많이 뜨게 되고 테라폼도 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소원해졌어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코드들, OS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그 코드들이 도커 파일 안에 다 담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커 파일도 적층이기 때문에 앞에 만들었는 이미지를 또 추가를 해서 이미지를 올리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운영한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홈쇼핑에도 설치를 하고 뭐 포털에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도커를 이제 마주했을 때 안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방향이랑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인도 친구가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세다. 좋다. 해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프라이저 코드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오픈 소스를 도커에 탑재를 시켰어요. 이렇게. 네, 제가 운영했던 오픈 소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 단위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도커 파일에다가 명세를 하면 한 2줄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그 설치건을 유닛 테스트를 통과한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계속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커가 인프라이저 코드 부분도 담당하게 되고 컨테이너가 여기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나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이 또 많이 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도커에 대한 부분, 컨테이너에 대한 그 레지스트리, 이미지 저장소인 거죠. 도커 허브. 허브는 그 말하자면 원조 손 할머니 레지스트 정도 됩니다. 네, 도커를 만든 곳에서 운영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도커가 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GitHub 같은 그 공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흥한 거거든요. 네. 그때쯤에 나온 게 코아이, 이제 발음 좀 잘 힘든데, 코아인가요? 키는 처음 들었어요. 네. 레드헤드 어떤 분은 코에이라고 하고 저는 코아이 이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OS에서 만들었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장점들이 이제 그 클레어라는 걸 써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스캐닝을 해요. CV 리포트 기반으로 스캐닝을 해서 보안 취약점이 이런 걸 검사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요. 네. 레드의 담당자분께서 계시면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설치형 도커 TDR, 트러스티드 레지스트리. 네, 설치형인데, 도커 TDR은 지금 버전은 이제 그 인증 관리나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됐지만 초반에 저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4년에 처음 저걸 할 때는 저걸 못 쓰고 2016년도에 이제 하버랑을 만났습니다. 하버는 VM웨어에서 만들었는데 인증 관리라든지 클리어 플러그인을 넣어서 도커 이미지가 올라오면은 스캐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커 레지스트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예요. 그러니까 허브는 도커 레지스트리지만 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도커 말고도 그 위에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JFrog도 반응이 좋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UI가 편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넥서스에도 플러그인을 꽂으면은 도커 레지스트리 쓸 수가 있어요. 기존의 개발자분들은 넥서스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플러그인을 써서 쓰실 수 있죠. 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레지스트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보스 하면 뺄 수 없는 게 이제 MSA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원래는 그 지금 넷플릭스 줄이 대세로 가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언보이가 나오고, 이스티오가 거의 뭐 성능이나 그런 그 다양성 부분에서 많이 만족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콩 쓰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콩으로 API 게이트웨이 쓰시는 분 계세요? 콩 같은 경우에 루아 스크립트를 만들어져서 사용하기가 좀 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예전에 마이 뮤직 테이스트? 거기서는 저걸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발표를 한번 해주셨는데 저것도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인데 모니터링이 생각보다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뉴렐릭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모니터링 사업을 이렇게 왔는데 이끌어온 건 이제 다이나트레이스겠지만 뉴렐릭이 그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요.
물론 이제 국내라고 하면 이제 와탭을 써야겠죠. 와탭 대표님 오셨나요? 네, 와탭은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는 게 잘 되는 장점이 있고요. 앱 다이내믹스라든지 다이나트레스는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 데브옵스는 그 배포한 그리고 업데이트한 내용에 대한 메저링을 받아서 그 매트릭 값을 받아서 메저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모니터링은 끝났지만 지금은 모니터링의 애널리틱스예요. 왜냐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만 시키면 이게 또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렐릭이나 다이나트레이스, 와탭 이런 제품들은 다 이제 분석도 다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큐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발전 중입니다. 대부 섹옵스도 뺄 수 없습니다. 이제 대부 섹옵스 들어보셨나요? 대부 섹옵스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면 뒤에 서 계세요. 좀 있으면 발표를 하실 건데, 네,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대부 섹옵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레어라는 거는 도커 이미지나 스캐닝을 해줘요. 그래서 인프라가 내가 만든 인프라가 파일 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 파일이 어떻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취약점 없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OWASP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스캐닝 해줘요. 뭐 와르, 자르 이런 걸 넥서스에 넣어놓으면 스캐닝을 할 수가 있고요. 소나큐브 이런 것도 이제 코드 인스펙션 이런 걸 쓰죠. 그리고 스페로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스페로를 그 공공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쓰셨나 했더니 파수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네, 사용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좀 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해외는 이제 블랙덕이라고 해가지고 사스형 서비스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면 스캐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내려주고 물론 설치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패시지 이것도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죠. 보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데브 옵스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 섹옵스 관련해서는 네, 조민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네,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형태의 쿠버네티스를 쓰시면 여기는 건 다 이을 수 있어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 다 하면은 네, 데브옵스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엔지니어링과 문화, 프로세스 다 네, 공통적인 부분이죠. 근데 요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요 그림들이 익숙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 전체 그림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 다 있는 거예요. CNCF.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 나왔죠. CNCF에 보면은 여기 카탈로그가 있어요. 네, 밑에 URL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맥은 CNCF 가보시면 흐름이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가 대세고, 뭐가 흐름이 있고, 어떤 게 지원이 잘 되고, 어떤 건 인큐베이팅이 끝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One more thing. 네. 그, 테드 폴 허브, 네. 1인 개발자 조현종님께서 개발하시고 운영 중이신 올챙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자, 네.